근데 이런 좋은 아이템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남들이 이거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통합 메시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 미저리 서비스네요. 안녕하세요. 자, 간단하게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그 앱빌더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바이앱스 최재원이라고 합니다. 바이앱스에서 대표로 계시면서 보통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회사는 쇼핑몰을 대상으로 쇼핑몰들이 이제 앱을 제작을 해주고 앱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쇼핑몰들이 앱을 제작하는 이유는 푸시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웹에서 불가능한 기능들을 탑재해서 관리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에게 모두가 궁금한 거죠. 지금 1,500개 고객사가 있다고 하시는데 이 고객사분들의 연간 거래 이게 좀 궁금합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뭐 난리구 11AM 포함해가지고 뭐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해가지고 대기업 아니면 쇼핑몰들 포함해서 대략 1,500군데 정도 이제 관리하고 있고요. 이 고객사의 연간 거래를 합치면 1년에 한 1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큰 시장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뛰어들게 되셨는지. 제가 예전에 이제 메이크샵이라는 회사를 다녔을 때, 그러니까 메이크샵이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로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매출이 커진다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배우게 되어가지고 2012년, 13년 정도에 쇼핑몰 앱을 플랫폼화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쇼핑몰 앱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보통 한 1,000만 원, 뭐 비싸게 2천만 원, 3천만 원 비용이 들어갔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저렴하게 플랫폼을 제작하면 그렇게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서비스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서비스를 이 업계에서 최초로 하시는 건가요? 네, 제 기억에는 저희가 아마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을 선점하신 건 분명하고 또 지금 하고 계신 다른 업체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경쟁사는 예전에 뭐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왜냐면 이게 쇼핑몰을 뭐 1,000개, 2,000개를 각각의 APK 파일로 관리한다는 부분들이 사실 상당한 에러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라든지 자동으로 앱 빌더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좀 기술적인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어서 좀 관리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점도 했고 독점도 했고 둘이 다 하고 계시는 최재원님. 창업 스토리가 궁금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초반 매출 잘 나왔는지 궁금하고요. 처음에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처음에서 혹시 매출 변곡점이 좀 시작된 계기가 있다면 그것까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초기에는 사실 이제 모바일이 막 태동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이제 모바일도 사실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앱을 제작한다? 이거는 사실 너무 빠른 시기상조였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었고요. 다만 그 부분들을 계속하면서 저희가 2015년에 이제 카페 시장을 정식 계획을 하면서 앵글리, 핫핑, 실레림 그리고 이제 뭐 난리구 이런 큰 업체들을 이제 저희 서비스 이용하게 되면서 그때 고객수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고객 타겟이 혹시 쇼핑몰만 한정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저희 뭐 쇼핑몰, 비쇼핑, 뭐 커뮤니티 일반 사이트도 다 가능해요. 모바일 웹페이지가 있으면 모든 업체가 다 가능하다. 근데 저희가 쇼핑몰을 한정 지었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면 앱을 설치해서 이용한다는 부분들은 내가 거기에 지속적으로 접속을 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쇼핑몰, 특히 이제 패션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재구매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효율이 좀 잘 나오는 편인 거죠. 근데 그 외에 저희 쇼핑몰 아니쪽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사라든지 아니면 뭐 커뮤니티 뭐 이런 형태의 고객사분들도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뭐 중고차나 알바, 일자리, 청소 이런 거 같은 중개 사이트도 네네네네. 이런 하이브리드 앱 형식으로 제가 가능해요? 네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웹사이트 형태가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다가 저희 빌드 서비스를 해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이 먼저 기반이 되면 네네. 커머스, 비커머스 네네네. 어떤 서비스도 앱으로 빌딩이 가능하다. 저렴한 비용으로 앱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셀링 포인트로 이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현재 수익 확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궁금합니다. 계속 저렴함을 내세우실 수는 없잖아요. 네. 저희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앱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구독료가 사실 가장 기본이고요. 그 외에 부가 서비스로 일타겟 자동화 푸시 그리고 마케팅 오토메이션 이런 서비스들을 이제 추가로 이용하실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내시고 이용하시면 되시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아이샌드라는 서비스와 제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메시지를 보낼 때 저희는 푸시 메시지만 보낼 수가 있고, 아이샌드 같은 경우는 카카오, 뭐 알림톡, 그리고 SMS만 보낼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통합 메시지 형태로 보낼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메시지 보낼 때에 푸시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실패할 경우에 나머지 고객사를 카카오, SMS를 보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통합 메시지로 푸시, 카카오, SMS 이걸 통합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아이샌드랑 제휴해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전체 메시지를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푸시를 먼저 보내고 성공 실패, 그럼 실패된 내역을 다시 이제 아이샌드에 보내게 되는 거죠. 안 받겠다고 해놓은 사람은 그렇죠. 그러면 그 고객들을 다시 이제 카카오 알림톡, 또 카카오 알림톡을 안 받겠다고 하신 고객들은 SMS 순차적으로 보낼 수 있는 통합 메시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통합 미저리 서비스네요. 이게 다시 들어올 때까지 쫓아다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FS하고 아이샌드가 좀 함께 고객편을 전반에 관여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CRM 형태를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IS 같은 경우에는 CRM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카카오, SMS만 보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기존에는 절반밖에 안 되는 반쪽짜리 서비스였다고 하면은 완성형에 가까운 이제 통합 메시지 CRM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IT 쪽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한테는 항상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 네네. 물론 있고, 작년 이제 11월부터 저도 관심을 가진 상황이어가지고 챗GPT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활용해서 저희 고객사들한테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 상당히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1대1 문의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1대1 문의를 결국은 사람이 다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자동화 처리하면 어떨까에 대한 고민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베타 버전으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고객이 질문을 하게 되면 이 고객이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상품을 배송받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질문을 했는지 히스토리를 다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챗GPT한테 내용을 보내주면 이 질문에 따른 해당 답변은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답변이 사실은 올바른 답변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관리자가 한번 검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답변도 사실 정확한 답변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존에 질문했던 질문과 유사한 답변을 5개 정도를 저희가 미리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챗GPT 답변이 맞으면 그거를 선택해서 보내면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기존에 답변했던 5개의 답변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보낼 수 있도록 또 뭐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 저희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 나가는 머신러닝 강화 학습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머신러닝은 사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머신러닝 학습을 해서 AI가 자동으로 답변하는 부분들은 챗GPT라는 이제 엔진이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기존의 답변 그리고 뭐 주문 내역 이런 부분들을 챗GPT한테 데이터를 정송해주고 그 챗GPT가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처리해주는 과정. 너무 좋은데요? 이게 저도 이제 쇼핑몰 대표님들 많이 만나봤는데 쇼핑몰 운영에 약간 근본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배송, CS 이 2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하나는 해결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고객사분들도 보시면 뭐 어쨌든 CS는 무조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CS 직원이 뭐 정말 조금 계신 분 1명, 많게는 뭐 20, 30명 이렇게 있으신데, 그게 사실은 다 비싸고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건 보니까 인건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쇼핑몰 대표님들한테 어떻게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아직 기술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쇼핑몰의 질문 답변 이런 부분들을 좀 자동화 처리를 하게 되면 줄여드릴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감정노동도 좀 덜 할 수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아이템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남들이 이거 다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은 선상을 사실 1000개부터 시작해야 돼 저희랑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해본 결과 100개도 쉽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100개를 일일이 관리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APK 파일 생성을 해서 스토어에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스토어에서 버전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1000개, 2000개 한다? 그거는 정말 오래된 노하우와 기술력이 아니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따라하려면 최재현 대표님 바이앱스랑 같은 선상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고객사 1000개를 일단은 갖고 시작을 해야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네, 그나마 네, 네.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 모비온하고 좀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네, 계시는 네, 네. 이제 협업사시잖아요. 네. 광고주나 대행사 고객사 입장이 아니라 같이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파트너사로서 모비온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 너무 대놓고 자랑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정말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매체 지휘에서 네트워크 광고만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자주 만나 뵙고 광고팀이랑도 얘기해보니까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어떤 사용자한테 어떠한 상품을 노출해야지 효율이 올라가고 어떠한 시간에 노출해야지 효율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실 그 부분들을 좀 놀랬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모비온이 이 정도로 기술력이 좋았나? 라는 생각할 정도로 CRM 관리자라든지 광고주 관리자라든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 너무 잘 돼 있어 사실 조금 놀랬죠. 아니 이 좋은 소스가 있으면 컨퍼런스 열어갖고 광고주 다 모셔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 제가 받은 데이터를 너무 좋았거든요. 깨알 공부 하나 하자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 광주에서 이제 컨퍼런스 네네. 하나 예정되어 있고 9월 말에서 10월 초중에 이제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오늘 바이앱스 최재현 대표님 모시고 정말 뜻깊은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현 대표님 또는 바이앱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더보기란 통해서 사이트 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저희 모비온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댓글이나 더보기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할까요? 바이앱스 화이팅! 모비온! 파이팅!